경제TV. 생각대로 수익이 나질 않아 고민하고 있진 않나요? 혼자 힘으로만 해내겠다는 것은 자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의 능력에 전문가의 힘을 더해 확실하고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투자입니다. 투자자의 마음으로 NBA. 안녕하세요. 마켓 드라이버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마켓 드라이버를 찾아서 오늘의 투자 전략 함께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 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어제는요, 코스피가 조금 상승을 했죠. 이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그거는 매일매일 고민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방향성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싶어하죠. 그런데 그 하루하루의 흐름은 단순히 예측을 하려면은 미국 증시를 그대로 우리가 복사해서 생각하면 되고요. 그 이상으로 예측을 하고 싶은 것은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것은 그 예측 그 가능이 우리 그 일반 수준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걸 자꾸 예측을 하려고 매달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미국 시장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간다고 생각하거나 네. 아니면은 아무 상관없이 시장의 예측과 상관없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매매 그 패턴을 익히셔야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선적으로 이제 지난밤 미국 증시부터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네. 지난밤 미국 증시부터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밤 미국 증시 특징입니다. 지난밤 뉴욕 지수는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미국의 지난 4분기 GDP 성장률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하면서 이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경제 지표 악화로서 달러가 약세화를 보이면서 금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이 하락은 기다리던 조정이 나왔다 해서 시장 에너지의 재충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 다우지수 포함해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기다리던 조정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 조정 국면이 한 어느 정도 나갈까요? 예, 이게 지금 그 특별한 악재가 나왔다기보다는 네. 조정을 할 거리를 계속 찾고 있었는데 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네. 그런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뭐 이런 말을 붙였어요. 좀 이상하지만 미국 GDP 그 4분기 실적치가 네. 예상을 뭐 1% 정도로 상당히 축소될 것이라고는 예상했지만 그보다 좀 더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그걸 쇼크다 이렇게 해서 시장이 좋은 그 빌미로 삼았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상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과 정반대로 좀 단기 과열 국면까지 네. 전 기술적 저항대를 아주 그 힘에 부치게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의 악재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거리가 없이 그동안에 모든 지표들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하고 가야 네. 이걸 에너지 재충전이라 그래서 단기로 좀 팔아야 그 돈을 또 현금으로 다시 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또 다시 또 새로 매수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기다리던 조정이다. 좋은 조정거리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상 다른 모든 지표들은 지금 다 계속 호전 중이고 4분기 GDP라는 것은 미국의 그 허리케인 때문에 또는 뭐 재정 절벽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일단 스탑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었던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원래 1분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조정이 왔지만은 우리가 이 조정을 우리 국내 증시에 똑같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는 조정이죠. 또 사실 그동안 미국 증시가 랠리를 하는 동안에
우리 시장은 별로 랠리를 하지 못했고,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의 흐름하고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다만 하나 특징적인 걸 우리 시장에 대입해서 우리가 좀 대응해야 될 것은 금 가격, 은 가격, 구리 가격이 급반등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이것도 역시 단기적인 요인이긴 하지만 금, 은, 구리 가격 또 석유 가격 이런 것들이 급반등을 한다는 것은 시장이 일단 조정을 감안할 때 주식에서 일단 도피하는 데가 바로 상품 시장이고 또 GDP 지표가 나쁘니까 달러는 일단 약세로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달러 약세에서 상품 시장 강세로 이동하는 게 또 자금 흐름이고 이런 측면에서 작용을 했는데 단순히 그것만 본다면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구리 가격이 상당히 강하고 금 가격이 반등 힘이 상당히 강하다는 것은 일단 그 자금의 유동성이 아주 풍부하기 때문이고 이 흐름은 올해 내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증시의 그 동력이고 거기다가 은이나 구리 같은 것은 또 중국 경기에 대한 또 미국 주택 경기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그 기대치가 반영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전히 미국 시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기 흐름은 좋다라는 걸 또 암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만약 시장 조정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이 약세라면은 또 우리한테 좋은 매수 기회를 주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시장의 특징 흐름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금 가격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를 이제 좀 선행 지표로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마켓 드라이버로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 가격은 우리가 주식 투자자는 항상 체크해야 될 변수입니다. 네. 금 차트를 보면은 네. 차트 흐름을 계속 체크해서 이제 그 시간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올라가고 되는가를 봐야 되죠. 네. 저 차트가 최근 작년하고 1년간 그 차트 흐름입니다. 금 가격이 그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게 경기 부양책 강화로 인해서 효과가 기대치가 반영돼서 좌측 그 좌편에 보면은 작년 초부터 네. 엄청 작년 치솟았네요. 초가 아니고 작년 여름인가요? 예, 여름 7월입니다. 그때 급등을 했죠. 그것은 전 세계 통화량 공급이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미리 선반영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재정 절벽 우려로 인해서 다시 제자리 근처로 돌아갔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반등을 하죠. 바로 우측 끝에서 바로 직전 그 한 1, 2주 전에 좀 꺾인 것은 저게 이제 기술적인 그 이동평균선에 차트 단기 매매자들이 매매를 많이 합니다. 금 시장은 투기 세력들이 굉장히 붙어서 네. 그 때문에 다시 이제 금 가격이 반등을 하다가 되밀렸다가 오늘 급반등을 했죠. 네. 그래서 저 흐름이 이제 저점에서 계속 반등하는 흐름이 올해 내내도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오늘 흐름 하나로 봐서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금 시장에 우호적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유동성은 요번에 엔도 지금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겠다고 네. 했죠. 이런 것도 역시 금 가격의 상승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실질 화폐라고 있는 금에 비해서 그 명목 화폐인 지폐들이 너무 많이 발행돼 있어가지고 그 때문에 금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그것뿐 아니고 산업 수요로도 금 수요가 계속 늘어나게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금 가격이 일시 반등한 것은 네. 시장 조정의 역작용으로 자금 흐름으로 반영된 것이지만 단순히 그것의 요인으로만 우리가 보면 안 되고 앞으로 이 경기 흐름에 또는 정시 흐름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좀 넓게 봤을 때는 금 가격을 봤을 때, 금 지표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미국 증시가 또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 증시는 좀 다르게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단순한 조정이니까요. 오늘 투자 포인트를 좀 세운다면 어떤 곳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면 좋을까요? 예, 오늘 또 역시 그 환율 악재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고 네.
엔화가 또 조금 더 약세흐름이 좀 이었더군요. 크진 않는데 네. 90엔에서 91엔 뭐 조금 덜썩덜썩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전히 경계감이 풀리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악재 부담을 오늘 또 조금은 아마 심리적으로 부담이 네. 될 것 같고 그것과 이제 경기주의 이 기술적 반등 흐름은 지금 이제 갓 시작했기 때문에 네. 추가적으로 좀 더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힘겨루기가 오늘 눈치 보기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싸움에서 결국은 누가 이길까에 대한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근데 그 결국에 누가 이길까라는 이 힘겨루기의 바탕에는 경기가 바치고 있다라는 걸 안다면은 우리가 경기의 힘을 믿는다면은 주식시장은 결국은 경기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힘겨루기가 오늘 또 나타나겠지만 결국은 윗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경기 흐름이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아직 저가 수준에서 반등을 힘겨워하고 있는 네. 이런 시기가 저가 매수 기회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의 그 주식의 그 중심이 중국 관련 경기주입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경기주고 또 금, 은, 구리 이런 것들도 다 중국 관련 경기주 관련이 있습니다. 네네네. 다 우호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중심을 두고 오늘은 한번 보면은 여기에 이제 그 투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눈에 띌 겁니다. 그런 종목들의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금 가격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으로 네. 생각한다면은 금 관련주 고려아연이 대표적인 종목이고 이런 종목들 주가가 지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저가에 좋은 매수 기회가 되고 고려 아연 외에 또 어떤 종목들이 관심 있게 보시나요? 풍산은 또 구리 관련주죠. 네네.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은 풍산의 재고 이익이 늘어나서 올라가고 또 판매 단가도 구리 가격에 연동해서 올리기 때문에 네. 마진이 늘어납니다. 그 풍산은 어제 그 작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이번 4분기는 방산 매출로 인해서 실적이 많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구리 가격이 생각만큼 많이 오르지 못해서 오히려 재고에서 손실 부담을 안았다 해서 기대보다 못 미쳤는데 그래도 뭐 다른 산업 경기지보다는 상대적으로 낫다고 보고 매우 안정적이다고 본다면은 주가는 이미 선반영해서 어닝 쇼크를 반영해서 벌써 한 달 전부터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쇼크는 사실 실적 발표할 때가 바로 매수 기회죠. 왜냐하면 네. 1분기 실적부터는 좋아질 일이 남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1분기에 구리 가격이 올라가는 흐름이라면 실적이 좋아지죠. 그렇다면 저가 매수 기회 이런 그렇죠. 경우가 매우 좋은 그 매수 기회가 됩니다. 네, 풍산의 저가 매수 기회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마켓 드라이버 박춘호 소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드라이버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하루 활기차게 시작하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